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혈당 수치는 같아 보여도 췌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직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췌장 기능을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몇 개 해당하는지 세어보시고 췌장 기능 회복법까지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같은 2형 당뇨라고 해도 어떤 분은 약 없이 시기만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약 2가지, 3가지로도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췌장 기능에 있습니다. 혈당을 잡는 주인공은 인슐린이고요. 그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이 아직 살아있다면 회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기능이 많이 망가졌다면 치료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겠죠. 췌장 기능을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얘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1.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식후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상승한다. 2. 식후 한두 시간 후에 졸음이 심하고 기운이 떨어진다. 3.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당화지수가 1.5% 이상이다. 4. 살이 점점 빠지는데 혈당은 오히려 올라간다. 5. 당뇨약을 2가지 이상 복용 중이다. 6. 단 것을 먹으면 바로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이 심해진다. 7. 인슐린을 맞기 시작했다. 자, 어떤가요? 몇 개 해당하는지 한번 세워보셨을까요? 우선 7개 각 질문이 췌장 기능을 저하했음을 암시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번은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식후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상승한 경우이죠. 이건 기초 인슐린은 어느 정도 분비가 되지만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당할 만큼 빠르고 충분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췌장의 1차 위기 반응 기능이 약화된 상태인 것이죠. 2번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졸음이 심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건 식후 혈당 스파이크 후에 급격한 혈당 저하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하거나 늦게 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췌장 조절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번은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당화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건 평소에는 혈당이 괜찮지만 식후 혈당이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췌장이 하루 중 일정 시간대에만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부분적인 기능 저하가 의심됩니다. 4번은 살이 빠지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경우죠. 이건 체내 인슐린이 부족해서 세포가 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므로 체내 에너지원 부족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인슐린 결핍이 심화된, 즉 췌장이 지쳐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5번은 당뇨약을 2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하나의 기전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거나 저항성이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 촉진약이 들어가 있다면 췌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은 단 것을 먹고 난 직후에 소변이 잦아지고 갈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심장을 통해 포도당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췌장이 더 이상 포도당 상승에 대응할 인슐린을 즉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7번은 인슐린을 맞기 시작한 경우인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가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식적인 진단이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에서 인슐린을 보충해야만 혈당 조절이 되는 단계이고요. 췌장 기능이 임계점 아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개 중 몇 개 해당하는지 한번 세어보셨을까요? 우선 얘가 0개에서 1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췌장 기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식사와 생활습관 조절만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가 2개에서 3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췌장이 약해지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한약 치료나 집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얘가 4개 이상인 경우인데요. 췌장 기능이 많이 지쳐 있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7개 질문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췌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췌장 회복을 위한 생활관리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생활관리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췌장 보호를 위한 실천 전략 첫 번째는 폭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한꺼번에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을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식초를 쉬는 식으로 한번 나눠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물 마시는 거 괜찮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에 2-30ml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의 물을 마시는 거는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적절한 물 섭취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물 한 모금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 즉 간헐적 단식 시간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한 후에 7-8시간을 자면 아침밥을 먹기 전까지 이것만 하시더라도 12시간 정도면 흡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의 식사입니다. 현미나 콩, 채소 위주 식사로 췌장 부담을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면 췌장의 회복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췌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 자신이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 2형 당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1.5형 당뇨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천 꿀팁들을 따라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늘지 않는다면, 즉 췌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한약에서는 췌장을 오장이라고 하는 간신, 비패, 신중에 비로 보고 상태에 맞춰 평이산이나 사근자탕, 인삼양념탕 등 다양한 처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은 직접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 환기 등의 약재로 맞는 환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한약적 치료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16445-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3줄로 요약해드릴게요. 1. 2형 당뇨라고 해도 췌장 상태는 모두 다르다. 2. 지금 췌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자가 테스트로 파악해보자. 7가지 문항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하다면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자. 더불어 당뇨스쿨에서 당뇨 관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식, 운동, 수면, 합병증, 공복혈당 등의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핫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